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 사업에 금호타이어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 소식도 당분간 없어 농식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녹조 관심 경보가 발령되면서 방류 작업이 지속됐습니다.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는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시작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가 또 기체 결함으로 6시간 이상 지연 운항됐습니다.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항공사 대응은 미숙했습니다. 매년 파업이 끊이지 않았던 금호타이어가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참여하는 협약식을 가질 예정인데 노화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파업이 있었던 해보다 파업이 없었던 해를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인 금호타이어. 지난해에는 노조가 사상 최장기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는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둘 정도로 노사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랬던 금호타이어가 올해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를 여는가 하면 올해 초부터는 주말 농장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커 문제로 5년간 오커 졸업 문제로 이렇게 있는 것을 좀 마음을 더 열어 서로가 신뢰를 묻고 믿어보자. 노사가 함께하는 것을 해보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또 지역 경제에 있어서 활력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가 참여하는 노사정 공동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노사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에 자치단체가 참여해 노사정 공동협약서까지 체결하는 건 우리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노사 갈등의 대명사인 금호타이어 노사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투자하는 외부 기업이나 또는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가 맺는 노사정 상생 약속이 지역의 다른 산업,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친환경 전기차는 국가 신산업이니 광주에서 잘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광주시가 전했습니다. 윤 시장은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된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를 맞아서 광주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김대중 대통령 광주 전남 추모 사업회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광주 전남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녁에는 빛골 시비문화관에서 추모 음악회를 열고 오늘 20일까지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추모 전시회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밤 공기는 조금 달라졌지만 한낮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주말이 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대부분은 기온이 32도까지도 떨어지겠는데요. 당분간은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5에서 30mm의 강하고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4.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장성이 34도, 담양이 34도, 화순이 35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영암이 34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35도, 광양이 3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올 여름, 비마저 적게 오면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농민들은 태풍마저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무이파리가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깨와 콩밭은 메말라가고 대표적인 여름 작물인 고구마는 씨알이 크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대부분의 농작물 작황이 크게 부진한 실정.
게다가 비도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내리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물 피해는 예년에 비해서 감소량이 20%에서 30% 정도 감소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무더위 기세가 꺾이지 않고 비 소식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 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이라도 와서 폭염과 가뭄을 날려줬음 하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뭄 대책 상황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수용 그 양수 장비인 그 스프링 쿨러, 또 양수기 등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에 단감과 키위 등 과수에서도 피해가 나타나고 병충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처럼 농작물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농심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영산강유역에 녹조 관심 경보가 발령되면서 환경당국이 방류 작업을 했습니다. 영산강 환경유역청과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어제 오전 10시와 11시 승천보와 죽산보의 수문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각각 30만 톤과 160만 톤을 흘려보냈고 장비를 동원해 녹조 제거 작업도 벌였습니다. 영산강 지역의 녹조는 지난 11일부터 밀리리터당 17,000세포수까지 급격히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남 장흥에서 여수해역까지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수산과학원 측은 아직 적조생물 출현 밀도가 주의보 발령 기준에 미치지 않았지만 적조 확산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완도군 금이릅과 생일면 등 10여 개 마을 전목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반을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서철 아시아나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면서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주도에 가려던 피서객들이 공항에서 6시간 동안 발이 묶여서 일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커다란 짐을 든 피서객들이 지친 표정으로 공항에 앉아 있습니다. 오전 11시 출발이 예정됐던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1시간 동안 대기하던 승객 150명이 기체 결함으로 모두 내린 겁니다. 날씨가 그런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자체가 그런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1시간 동안 더운 데서 있고. 아시아나 측은 연료 온도 조절기 오류가 발생해 정비가 필요하다며 대체 항공기를 투입했지만 승객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한 채 6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줄을 섰는데 끝까지 줄을 서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공사 대처도 미흡해 대체 항공편마저 지연되고 다른 노선의 연쇄 지연까지 일어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은 승객은 모두 400여 명. 공항은 앉을 자리도 없이 붐볐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김포와 여수, 광주와 제주를 연결하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랜딩 기어 고장 등 이딴 고장으로 지연되며 승객들이 5시간가량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승객이 몰리는 피서철, 잇따르는 항공기 고장에 피서객들이 큰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격리됐던 30대 남성이 검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전남대병원 음압 격리 병상으로 격리된 39살 고모 씨에 대한 메르스 확진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회사 일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체류했던 고 씨는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난다면서 보건소를 찾아 메르스 검사를 문의했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포스코 광양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15명이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와 맺은 근로계약이나 근로조건 등으로 볼 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지만 항소가 기각돼 다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당선하기 위해서 조합원에게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했고 이 같은 행위가 조합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휴가철 저렴한 해외여행을 미끼로 수백 명에게 돈을 받은 여행사 대표가 잠적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은 지난달 말 광주 모 여행사 대표 59살 김모 씨가 다른 여행사보다 저렴한 해외여행 상품이 나왔다고 속여서 20여 명으로부터 현금 2천여만 원을 받고 달아났다는 이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00여 명에게 1억 5천만 원가량을 사기친 것으로 보고 필리핀으로 잠적한 김 씨를 추적한 한편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진통 끝에 선임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3년 남짓, 시간도 빠듯하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영택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통 끝에 선임이 되셨습니다. 네.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세계 수영 대회는 이제 월드컵 등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스포츠 메가 이벤트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시민들께서 그동안의 준비가 좀 미진한 데 대해서 염려도 많으시고요. 따라서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회 준비에 차분히 임하면서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서 걱정 안 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조직위원회 구성은 끝났지만 대회 준비 전까지 법인 승인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 등기나 저희 사무국 조직 구성이나 이런 일들은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돼야 될 일이고요. 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또 연말 11월 말쯤 되면 카나다 윈저라는 도시에서 피나 뷰로 컨벤션 행사들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서 필요한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또 필요한 마케팅 준비 등 좀 바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인데 네. 정부는 약간 미온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유치 신청을 할 때보다 지금 용역 결과 소요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정부와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고요. 다행한 것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한 바에 의하면은 약 19억 정도 내년에 필요한 설계비 등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족한 건 더 보완을 하고 이제 예산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사무국이 설립되고 나면 대회까지는 2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는데요. 그 안에 수영장과 선수촌 건립이 가능할까요? 이제 지난 5월에 피나 실무진들이 와가지고 저희 남부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시립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하는 데는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필요한 이제 시설 보강 보수가 필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선수촌 문제는 광산구의 송정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걸 선수촌으로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이제 이주 철거 등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이주 철거를 마치면 내년부터 약 27개월 공기면 선수촌 건립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광주에서 치러진 것 중에 이제 유대회 이후에 세계적인 대회라 유대회가 이제 자체적으로는 이제 잘 치러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도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르실? 이제 부담보다는 유대에 가졌던 그 경험과 그런 노하우와 인적 기반이 큰 자산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유대회는 이제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이었고 이 대회는 이제 성인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마케팅이나 또 홍보나
또 방송이나 이런 또 다른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야들은 이제 보완을 해서 나간다면 이제 우리 광주의 명품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또 스포츠 육성 도시로서 위상도 살려나가는데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2019년도에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거든요. 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잘 치러졌으면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공석이었던 광주 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에 국내 최고 지휘자로 꼽히는 김홍재 울산시향 지휘자가 내정됐습니다. 이 음악계 거장이 광주로 오게 된 것도 반갑지만 지휘자 선출 과정에 시향 단원들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제1교포 출신인 김홍재 지휘자는 세계적인 거장 오자와 세이지에게서 지휘를, 윤희상의 문화에서 작곡을 사사했습니다. 도호음대 대학 시절 도쿄 시티 피에라모닉의 부지휘자로 발탁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고 30대의 교토 피에라모닉과 나고야 필하모닉의 전임 지휘자를 지냈습니다. 무국적 조선인의 삶을 살던 그는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연을 펼쳤고 윤희상이 작곡한 광주여 영원하라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어 지난 2007년부터 울산시향을 지휘하다 민주의 도시 광주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음악계의 거장을 광주의 식구로 맡게 된 데는 시향 단원들과 광주시의 하모니가 큰 몫을 했습니다. 시립예술단과 광주시가 각각 3명씩의 위원을 추천한 청빙위원회에서 단원들이 추천한 김홍재 지휘자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단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청빙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광주 시향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지휘자를 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휘자 선임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어온 단원들도 직접 선택한 새 지휘자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연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더 좋은 질 높은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김홍재 지휘자는 울산시장과의 계약이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2년 동안 광주시향을 이끌게 되고 12월 27일 베토벤 9번 교향곡으로 시민들에게 첫 인사를 올립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의 우레탄 트랙이나 운동장이 모두 흙으로 교체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53개 학교의 트랙이나 운동장을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마사토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운동장과 트랙이 모두 우레탄으로 된 학교를 시작으로 유해물질 기준치가 높게 나온 곳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기 검침일에 따라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에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검침일이 매달 1일부터 12일인 경우는 8월부터 10월분까지 석 달치 요금을 할인하고 검침일이 15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는 7월분부터 석 달치 요금을 할인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한전은 검침일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여름철 사용량에 대해 최대한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검침일에 따라 혜택에도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이 옛말이 되고 있는 요즘, 쌀로 만든 가공식품은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전남 지역에 자리한 쌀 가공업체는 총 335개. 이 가운데 떡을 판매하는 곳은 152개로요.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주에 제조하는 주류업체, 그리고 한과와 누룽지 등 쌀과자를 만드는 업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생산된 쌀은 86만 6천 톤으로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공업체가 사들인 쌀은 1%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쌀이 밀가루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가공 비용도 2배 이상 높아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오는 2020년까지 쌀 가공식품업체에 72억 원을 투자해서요. 제조시설 신축과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쌀 가공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떡카페 등 쌀로 만든 제품을 파는 곳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를 자치단체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탑솔라 주식회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화순군이 지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베트남 유통 전문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대학교가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해서 일본 오테몬 가쿠인 대학교와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삼성전자 서비스 산학 인턴십 과정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광주에서 채집된 모기 중에 절반 이상이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흰줄 순모기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채집한 모기 중에서 60.5%는 순모기였고 이 가운데 90%는 흰줄 순모기였습니다. 연구원은 바이러스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올림픽 시즌과 휴가철에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만큼 이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밤 공기는 조금 달라졌지만 한낮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다가 주말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져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폭염주의보 기준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5에서 30mm의 강하고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부분 지역 25도 아래로 출발하고 있고요.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화순이 35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영암이 34도로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5도, 광양이 3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물결이 조금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는 높은 기온 보이면서 무덥겠지만 조금은 기온이 떨어져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